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오늘은 이제 7월 결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달 진짜 다들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계좌가 정말 파랗게,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는데요. 정말 처참한 계좌 현황이지만 이 와중에도 저는 배당을 218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레버리지를 투자함으로써 감당해야 할 리스크, 그리고 그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한 배당과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가 신규 상장한 블랙록의 IQQ를 매수한 것까지 오늘 제 계좌를 다 열면서 솔직하게 보여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제 레버리지 계좌 정말 처참합니다. 반토막이 났어요. 솔직히 이 하락의 끝이 어디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끝까지 보시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왜 제가 멘탈 안 흔들리고 계속 사 모으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본론 전에 지난 6월 결산을 잠깐 리뷰할게요. 6월에 제가 좀 신나 있었죠. 배당이 월세를 넘어서는 그날을 위하여 이러면서 자랑하는 톤이었죠. 꾸준한 월세, 배당도 160만원이 들어왔지만 시세 차익도 160만원이나 벌었습니다. 물론 500만원씩 한 달에 벌던 달도 있었으니까 6월달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었지만 뭐 어쨌든 번 건 거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딱 한 달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7월 1일부터 24일까지 S&P 500 맵입니다. 사실 모든 게 빨갛게 물들고 온 주식시장이 망했다는 느낌이 아니죠. 생각보다 녹색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좌는 지금 피로 물들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지금의 이 하락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AI 관련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정말 타격이 심했죠. 제 최대 비중인 테슬라는 이번 달 본주만 마이너스 25%입니다. 본주가요. 마벨도 마이너스 30%, 오라클도 마이너스 20%죠. 정말 귀신같이 제가 보유한 종목들만 폭락을 했습니다. 저번 달은 나쁘지 않았는데 말이죠. 한 달 사이에 제 계좌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제 주식은 반토막이 났는데 CNN 공포 탐욕 지수죠. 이걸 보면 시장은 아직 극단적 공포까지도 안 갔습니다. 내 계좌만 극단적 공포인 거죠. 진짜 이 말은 시장이 무너지면서 패닉셀 단계가 아니라 순환매장이라는 의미이긴 한데요. 제 계좌는 대체 왜 이럴까요? 그리고 오른쪽은 7월 1일부터 24일까지 한국 투자자들이 뭘 샀는지 순매수 데이터인데 보시면 레버리지랑 커버드 콜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다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폭락한 만큼 물타기를 하려는 수요와 저가 매수라고 생각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수요가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레버리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게다가 커버드 콜도 오랜만에 순매수 20위권에 올라와 있죠. 그 말은 물타기 수요와 함께 지금의 이 어지러운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높은 고배당을 주는 커버드 콜로 피신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개별 종목 레버리지도 매수하기 힘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네 줄로 요약하면 이런데요. 레버리지로 신나게 혼나는 중이다. 계좌는 반토막인데 배당금은 역대 최대다. 사람들은 피난처로 커버드 콜에 몰리고 있다. 그리고 저는 7월에도 배당 덕분에 또 매수한다. 이 네 가지입니다. 오늘 순서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세 차익과 레버리지 계좌, 반토막 난 제 계좌 이야기이고요. 둘째, 7월 배당 218만원. 주가가 흔들려도 배당은 나온다. 세 번째, QQQM에서 IQQQ로 종목을 변경한 이유입니다. 적립식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인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음의 복리로 녹아버린 계좌, 진짜 반토막이 돼버렸습니다. 결산 영상 만들어야지 할 때가 마이너스 40% 수준이었거든요. 이제 마이너스 56%가 됐습니다. 이게 한 종목도 아니고 전체 계좌가 말이죠. 물론 이제 절세 계좌 제외입니다. 절세 계좌를 제외하고 제 계좌는 크게 3개가 있는데요. 유튜브 수익 재투자 계좌, 그리고 제 딸아이 계좌, 그리고 문제 레버리지 단타 계좌. 이 레버리지 계좌를 보시면 총 평가 손익이 마이너스 56%입니다. 9,576만원을 매수했는데 지금 4,178만원이에요. 5,400만원이 날아간 거죠. 물을 탔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사실 하락 전에 현금 보유하지 못하고 진짜 가자 하면서 다 주식으로 레버리지를 들고 있었으니까 뭐 이 모양이 된 거죠. 상승할 때 계속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매번 영상에서도 저도 얘기하고 스스로도 다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왜 저는 매번 못 지키는 걸까요? 이래서 제가 주식은 멘탈 싸움이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욕심의 문제죠. 그리고 유튜브 수익 재투자나 이제 딸 계좌는 QLD는 전량 익절하고 본주 기준으로 모아가기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QLD를 투자했던 이유 자체도 QQQM이 이제 주당 거의 50만원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매수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컸는데 이번에 신규 상장한 블랙록의 IQQ를
매수하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는 세 번째 파트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종목별로 뜯어보면 더 처참한데요. 두 배 레버리지들이 대부분 마이너스 60% 안팎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녹았을까요? 여기서 음의 복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세 차익 현황입니다. 유튜브 Z자와 딸 계좌에 있던 소량의 QLD를 전량 익절하면서 고점에 팔지는 못했지만 결국 그 시드로 나스닥 본지수를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심대한 고민이 빠졌는데요. 아니 매월 20만원씩 모아가는 계좌들인데 이걸로는 QQQM을 한 주도 못 산다. 어쩌지? 하는 거였죠. 어쨌든 시세 차익은 올해 절세 계좌는 거의 익절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아가는 추세로 수익은 얼마 없죠. 레버리지로 열심히 벌었지만 번 걸 지금 거의 3배가 넘게 까먹고 있죠. 지금 그럼에도 레버리지에서도 배당을 줘서 테슬라나 팔란티어는 그냥 배당주로 다시 생각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복리로 내려갑니다. 같은 나스닥이 빠져도 QQQ와 TQQQ, 그러니까 한 배수와 세 배수는 녹는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3배가 당연히 훨씬 가파르게 무너지겠죠.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하락하고 나서 회복할 때는 한 배수도 비대칭입니다. 100에서 50으로 반토막 나면 다시 100을 되려면 50%만 오르면 될 것 같죠? 아니죠. 100%가 올라야 합니다. 제 계좌처럼 전체가 마이너스 56%면 원금 회복하려면 무려 127%가 올라야 해요. 이게 하락의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더 심하죠. 여기서 그 유명한 음의 복리가 발생합니다. 그래프는 하락 후 회복할 때 한 배수 필요 수익률인데 레버리지는 1일차, 2일차, 3일차 표와 같이 하락하면 정말 간단하게 봤는데도 기본 지수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2배 레버리지로만 봐도 73%가 올라야 본전이 됩니다. 이래서 음의 복리라고 하는 거고 하락장에 무턱대고 물타기 하면서 레버리지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섭죠 진짜. 게다가 레버리지는 횡보만 해도 녹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조금씩 깎이죠. 이거 회복 오긴 오나 싶은 게 레버리지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절대 가볍게 볼 자산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2배 레버리지들의 현 시점 현황인데요. 이제 개별주 레버리지도 매수를 못하게 됐죠. 뭐 정확히는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워졌죠. 진짜 왜 국정 때문에 엄한 제가 피해를 봐야 하나요? 억울해 죽겠네요. 정확히는 예수금 3천만 원이 필요한 것도 있고 이제 뭐 11월부터는 개별 레버리지가 20주씩 사야 한다고 하는데 뭐 정확히는 매수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불편해졌죠. 일단 제가 여기서 매수를 멈춘 상태면 결국 제 각 개별 주식들의 본전까지 오기 위한 필요 수익률입니다. 진짜 이거 보고 느끼는 건데 와 진짜 오긴 오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버틸까요? 답은 평단가 낮추기 밖에 없습니다. 저는 월세라는 현금 흐름으로 평단가를 낮추면서 기업을 믿고 계속 사모읍니다. 무한 매수인 거죠. 종잣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가능한 전략인데요. 이번 달도 월세는 거의 270만원 가량 들어왔죠. 그리고 제 월급도 있고요. 그래서 폭풍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마이너스 50에서 60%가 이거 물타기 한 겁니다. 참고로 마이너스 80%까지 갔었거든요. 다만 레버리지 무한 매수는 종잣돈이 계속 들어오는 제 상황이라 가능한 정말 고위험 전략이죠. 무작정 따라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그리고 각 종목들의 과거 역사적 고점이 다시 돌아온다면 제 수익은 몇 %일까 확인해 봤더니 시원하네요. 다만 레버리지라 음의 복리로 녹는다고 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전고점을 뚫으려면 본주 기준으로 전고점 수준이 아니라 역사적 고점을 뚫어야 가능합니다. 이 점 알아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단가 낮추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거든요. 반대로 흐름을 타고 올라갈 땐 복리로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 복리로 녹은 만큼 오를 때도 복리로 붙어요. 그래서 지금은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두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무섭게 떨어진 만큼 이런 종목들은 흐름을 타면 또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긴 하죠. 그리고 상승이 오면 무섭게 회복할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저도 무한정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연말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회복이 안 되면 절세도 할 겸 수익 본 만큼 조금씩은 잘라낼 생각도 있긴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눈물 날 것 같긴 하네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진흙 속에 피어나는 연꽃이죠. 계좌는 반토막인데 배당은 역대 월배당 최고액을 갱신했습니다. 진짜 제 생명줄이죠. 이러다 보니 배당에 대해서 집착하고 더 모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번 영상에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런 하락 흐름이 올 때 손가락만 빨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고 현금을 두는 마인드가 약한 저에게는 이 배당이 곧 그 대체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7월 배당은 218만원이 들어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95% 상승 4배가 올랐습니다. 2026년 누계로는 벌써 987만원, 곧 1000만원이 넘죠. 작년 한 해 배당을 이미 7월에 넘어섰습니다.
계좌는 파란데 배당은 이렇게 사상 최대예요. 커버드콜로 열심히 배당도 받고 게다가 레버리지에서 배당도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 시드가 곧 다시 재투자할 매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락장에 수량을 모아가면서 다시 올 상승장을 기다리는 거죠. 올해 이 추세로 가면 배당은 2천만 원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제가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커버드콜이 6월 대비 7월엔 주가 상승분을 상당히 반납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분들 많겠죠. 시장이 하락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6월도 어느 정도 하락한 상태였고 고점에선 제가 25% 이상 수익정이었는데 20%나 수익을 까먹은 거죠. 고점에 팔까 말까 고민도 사실 한 적도 있지만 결국 보유했습니다. 매도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어차피 지금은 전부 하락하는 추세인 거고 이 상황에서 전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을 집중해서 모으고 있죠. 이후에 있을 빅테크 상승이 다시 오면 전 반납한 커버드콜 수익도 다시 오를 수 있고 빅테크 집중 기술주는 더욱 크게 오르겠죠. 만회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주식 보유 현황입니다. 이번에 양자 주식과 미국 전력도 모아가고 있고 에이스 미국 빅테크도 같이 꾸준히 모으고 있죠. 비중이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배당 재투자와 매월 넣는 현금이 있으니까요. 주가가 어떻게 가든 간에 결국 배당은 꾸준히 들어옵니다. 그럼 이 하락이 장기든 간에 단기든 간에 전 꾸준한 인컴을 통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커버드콜 인컴의 힘입니다. 계좌 색깔이랑 상관없이 매달 현금이 들어온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이 배당을 받아서 빅테크를 다시 삽니다. 상승분 반납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은 수량 모으기에 집중할 때인 건데요. 이 무한 매수의 끝은 창대하리라 생각하고 믿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제가 QQQM을 열심히 모았는데 이제 IQQQ로 종목을 바꾼 이야기예요. 너무 커져버린 QQQM 대신 적립식에 최적화된 IQQ를 신규 매수했습니다. 왜 바꿨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문제가 뭐였냐면요. QQQM이 주당 우리 돈으로 거의 50만원 가까이 됐죠. 제가 딸 계좌에는 매월 20만원씩 적립하고 있고 유튜브 주식 재투자 계좌도 사실 제가 수익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몇 달에 20만원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봤자 결국 한 주도 못 사는 거예요. 반면 IQQ는 주당 23.15달러, 지금 제가 영상 제작하는 게 7월 26일이거든요. 그 기준입니다. 훨씬 부담이 적고 매수 편의성이 확 좋아집니다. 아니, 어차피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건데 가격이 중요한가? 수익률은 같은 거 아닌가?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익률 자체는 같겠죠. 하지만 그건 목돈을 일시에 넣었을 때뿐, 적은 금액으로 적립식으로 진행할 땐 그 개념이 아예 달라집니다. 자세히 볼게요. 이제 QQQM이 한 주당 281.68달러입니다. 월 20만원으로는 거의 두 달, 한 세 달은 모아야 겨우 한 주를 삽니다. 그동안 돈이 예수금으로 놀아요. 돈이 놀면 그만큼 상승을 못 먹는 거죠. 반면 IQQ는 한 주당 23.15달러, 같은 나스닥 100인데 더 싼 단가로 더 많은 수량을 매월 쉬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매일 출근시켜서 일하게 하는 건데요. 그리고 QQQM이 커졌던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나스닥의 본판이 QQQ가 0.2%에서 QQQM이 0.15%로 낮아지고 매수당 단가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지금의 규모로 커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수수료를 낮추고 주당 23달러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수량을 늘려갈 수 있는 ETF가 출시한 거죠. 이 블랙록의 IQQ는 원래 본 수수료는 0.12%인데 출시 이벤트로 1년간 0.1%입니다. 이건 참고 부탁드려요. 어쨌든 결국 내 계좌에 적립 현금이 놀지 않고 꾸준히 일하게 하기 위해서 주당 가격이 낮고 수수료도 저렴한 주식으로 매수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존 보유하고 있던 QQQM을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효율 면에서는 바꾸는 게 맞긴 한데 이미 수익 중인 주식을 평단가를 다시 높게 사버리면 지금 같은 하락장이 다시 올 때 멘탈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QQQM을 파는 경우는 다른 주식으로 분산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앞으로의 신규 투입 자금을 중심으로 IQQ를 집중 모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IQQ가 어디 상품이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입니다. 운용 자산이 1경 8천조 원으로 유명하죠. 지금 보시는 자료도 블랙록 공식 자료인데요. 공식적인 비용은 아까 말했듯이 0.12%가 맞습니다. 출시 이벤트로 1년간만 0.1%로 낮춰주는 거죠. 나스닥 100과 동일한 종목입니다. 강점을 이야기하듯이 정말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죠. 아마 QQQM이 10대1로 분할했다면 굳이 IQQ로 이동하진 않았겠죠. 앞으로 나스닥 100 ETF 시장에서 누가 주력이 될까요? 저는 블랙록의 IQQ가
QQQM의 다음을 이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갓 나온 신상이라 규모나 유동성은 지켜봐야 해요. 다만 골드만삭스에서도 상장한 GNDQ가 더 먼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짧은 시간에 IQQ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규모 면에서도 확실히 성장하고 있죠. 그만큼 같은 지수형 ETF에서는 수수료는 많은 사람들에게 종목 선택의 이유가 되는 것 같네요. 게다가 인베스코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이 나스닥 지수 시장에서 블랙록이 새로운 도전장을 꺼냈고 QQQM의 아성을 위협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국내에서도 이제 같은 나스닥 100이면 브랜드를 보고 사잖아요. 그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블랙록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믿음, 그게 제가 IQQ를 스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주는 파워는 거래량이고 규모죠. 그만큼 호가창이 두꺼워진다는 거고 왜곡된 가격으로 사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나중에는 뭐 규모가 커지면 상관없겠지만 특히 지금같이 규모가 적을 때는 이게 아주 중요하죠. 물론 아직도 뭐 규모가 한참 QQQM에 비해서는 멀었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늘어날 게 명백하죠. 저는 블랙록의 브랜드를 믿고 나스닥 지수를 산 것입니다. 오늘 정리할게요. 커버콜의 진짜 강점은 지금처럼 하락장에 나옵니다. 계좌가 팔해도 배당이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하락장에 무한 매수할 시드를 계속 받는 거예요. 결국 하락장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레버리지는 QLD로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죠. GPIQ를 매수하면서 말이죠. 포트폴리오 변화도 확실히 필요할 것 같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경계하지만 내 믿음이 맹신이 되지 않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죠. 객관적 판단을 위해서요. 이 하락장 잘 버티면 뭐 또 좋은 날 오겠죠. 열심히 수량 모으면서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7월 결산인데 일주일 정도 빠른 결산이었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